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계속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이분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오늘 리뷰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시스템이 오늘 신고가를 갔는데 드디어 갔습니다. 목표 주가는 살짝 조금 네. 미진하게 약간 좀 몇 개 호가 남기지 않고 사실 조금 이제 윗골이 살짝 달렸는데 지금 다시 또 오후장 다시 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네. 있어요. 보시면은 잠깐 보면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초반에 이제 오전 점심 때까지 좀 떴다가 좀 밀리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5분봉인데 다시 이렇게 뭔가 정고점을 향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결국은 이제 방산주가 지금 제가 볼 때는 NRG 넥스원 빼고는 다 신고가 다 가버렸습니다. 뭐 하도 많이 설명해서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기존 목표 가격대로 홀드하고요. 지금 일단은 지금 뭐 그 해군성이라든지 이런 또 미국의 장군들이 이제 일본을 지금 방문을 먼저 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먼저 뭔가 이제 긍정적인 뭔가 이런 제스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쪽과 상성과의 협업 관계성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선과 방산 쪽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뭐 아시다시피 필리조선소 관련된 지분 보유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좀 부각되면서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배경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에너지 넥슨만 신고가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나머지 이제 하나시스템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목표가를 터치 안 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넘어서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등 다시 또 리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대형 방산주들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조금씩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좀 겸사겸사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하나시스템은 기존 목표 가격까지 홀드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유심이라든지 보안주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 이쪽은 강한데 네. 대형주가 밀려서일까요? 지수는 상당히 부진해요. 네, 좀 피로감이 좀 있다고 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조기 대선 정책주 제외하고는 특히 뭐 방산, 조선 이런 쪽과 이제 연관된 종목들 제외하고는 먹을 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만약에 밀리면은 그런 게 뭔가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을 담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뭐 이틀 더 올라갔습니다. 뭐 이틀 더 올라갔는데 지금도 사실 증시가 뭐 코스닥 중심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으나 코스피는 지수가 그렇게 많이 밀리는 폭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하락하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왜 얘기가 나오냐면 자꾸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슈를 계속 다루겠지만 트럼프는 뭐 통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통화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찌 보면 좀 뭔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도 이거를 이제 블러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블러핑 속에서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를요. 아예 그냥 다 한 뭐 500%, 1000%씩 떼버리면은 게임 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도 그냥 그때부터 안정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관세를 아예 그냥 다 철폐하든지. 근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는 철폐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과열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좀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좀 있자. 왜냐면은 계속 조기 정책 대선주 그리고 오늘은 또 SK텔레콤 사태로 인해서 또 보안주까지 또 엮여 있다 보니까 확실히 돈이 어딘가 뭔가 뉴스가 나오면 꽂히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속보로 전해졌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1일 사퇴를 하고 2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전장부터 그 기대감으로 상당히 네. 강했었는데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은 여전히 저희가 대선 전까지는 계속 타임대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에듀, 시공테크 뭐 관련 주들인데 아이스크림, 에듀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고요. 시공테크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더니 속보가 나와서일까요? 다시 상승폭을 키우며 10% 넘는 주가 강세 흐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네. 정치 테마주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슈 필터에서도 다뤘었던 그리고 지금
신매도 얘기해준 SK. 네, 네. 유심 네. 보안 관련주 네. 이쪽으로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뭐 주말에 이제 늦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됐잖아요. 통신사 뭐 쓰세요? 저는 이제 한국통신 쓰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KT 쓰고 있는데 음. 별다른 거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관심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보안주가 상당히 강세인데 다보스 포럼 핵심 논제 자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보안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같이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는데 결국은 조기 대선 정책주로 보안주도 이제 탑승하게 되는 계기가 이 SK텔레콤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MBN 뉴스에서 나온 내용들을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대국민 사과를 했죠. 이전에 LG U 플러스 KT 당시도 이렇게 계영진이 나와서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 이게 뭐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요. 속된 말로 SK텔레콤은 파산합니다. 네, 소송 비용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런 부분들 엄청 세잖아요. 근데 이제 유심 관련된 부분도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막 네. 오늘도 저도 여기 우리 길 건너 가면은 이 SK텔레콤 직영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 충무로 쪽에서도 사무실 가는 쪽에 아침부터 다들 줄 서서 유심 칩을 교환하려고 교체하려고 오늘 줄 많이들 줄 서셨대요. 쓰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 국가 재난급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SK텔레콤 관련된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려보면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 재난 수준의 심각한 문제라고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통상 금융계좌과 그리고 가상거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스레드 같은 SNS도 마찬가지로 유심에 대한 해킹으로 인해서 해킹 위험이 있다. 이 심스와핑이라고 해서요. 이게 쉽게 해서 뭐냐면 아래쪽에 나와 있죠. 디지털 인증. 어쩌면 유심이 이제 인증서와 좀 비슷한 거죠. 나의 그 개인정보 담은 인증서인데 이 인증서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용을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 다양한 내가 가입되어 있는 어떤 포털 사이트든지 금융 계좌들을 어느 정도 로그인하면서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너이버라든지 뭐 이런 데 접속하다가 가끔씩 이제 뭐 보안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알람이 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 스와핑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심은 조금 심각한 문제다. 일반적인 해킹과는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집 열쇠를 복제해서 집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 네.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심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좀 해보자면요. 개인정보 유출은 뭐 뻔하죠. 그리고 금융 피해. 지금 뭐 부산에서 속보가 오전에 나왔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치의 지금, 그러니까 이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SK텔레콤 일반 폰이 해지가 되고 알뜰폰이 개통되면서 자기 계좌에서 5천만 원 정도가 갑자기 1,000만 원씩 5회 정도를 인출이 됐다. 그래서 지금 금융 사기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해커들한테 고속도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통신사 관련된 과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할 텐데요. U+는 30만 명, 23년도 최근이었죠. KT도 2014년도에 1,200만 명의 기본적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 유출됐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성격이. 왜냐하면 유심이니까요. 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거죠. 계좌부터 시작된 뭐 공인인증서 다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루트가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오늘 이런 내용도 좀 무거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물론 이제 SK텔레콤을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다른 통신사들도 어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좀 인지가 좀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오늘 좀 이제 핵심적인 결론은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주식을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을 좀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분명히 대선 후보들의 발언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야권에서 뽑힌 대선 후보가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대선 정책에서는 보안 이쪽에 대한 부분들, 개인정보 유출 뭐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발언들이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유심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네. 오히려 저는 보안주 쪽으로
틀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그 종목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SK텔레콤 이 해킹 사건과 함께 유심으로 갈 것이냐, 보안으로 갈 것이냐 좀 네. 의견이 갈리기는 했었어요. 네네. 하지만 보안으로 딱 노선을 정해주셨고 지금 유심이나 보안 관련주들 연속성 있는 주가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안 쪽은 정책 모멘텀이 더해질 수 그쵸. 있다라고 접근을 네. 해주셨습니다. 뭐 올해 1월 달에서 다보스 포럼의 의제 자체가 보안이었고요. 유심은 보니까 저도 뭐 정확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 분야에서 뭐 왈가왈부가 많더라고요. 유심 교체해도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또 의견도 있어요. 확실하게 이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심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가 5,18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파수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문서를 관리하거나 이제 데이터 보안 네.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공기관과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정보보안 컨설팅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거래처를 보시면요. 대부분 공공기관 과 금융기관까지 포함한 전반적 대기업과 한 1,000군데와 현재 보안 솔루션 사업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자, 두 가지 모멘트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SK텔레콤과 이제 금융회사 관련된 보안, 해킹 피해가 발생했었죠. 당연히 이에 관련돼서 보안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 파수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고속도로가 열렸다고 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심보다는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커들이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뭔가 해킹을 시도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거기다 장벽을 치는 기술을 이 파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유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물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해킹이 좀 발생할 수 있지만 뭐 그 이후에 또 장벽이 또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 솔루션으로 생기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 보안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파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이제 바닥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가 이런 식으로 동반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패턴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가격 말씀드리면 목표 가격 일단 1차적으로 단기로 5,750원 보는데 요 라인이 돌파가 나오면 매물대가 여기까지 비었습니다. 7,000원까지도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요.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빈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손절가 4,60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으세요? 네, 뭐 SK텔레콤 관련된 부분에서요. 재밌는 거는 명의도용 방지 관련된 어플도 통신사마다 또 회사들이 관리하는 회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아마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보안 관련주 테마가 계속 순환매 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조기 된석 관련된 부분도 붙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너튜브와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아니, 네. 좀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내드릴게요. 엠비고도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